칠리 삼목의 마을 섬중의 섬이라고 말들 하지만 기름진 땅 가꾸느라 부지런하네. 여기 와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제 소리 하기 전에 저희도 섬 중에 섬이었고 가덕도를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그 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제3목 초등학교의 교과였는데 5학년 때의 교과를 만들었는데 2절 3절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건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수치고 저를 환영하면서 여기서 강연하려면 설명하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유건호입니다. 제가 그래도 지나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이곳까지 불러주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내려온 것은 강사라고 하는 소리 듣기조차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온 것은 제가 생애 2번째입니다. 무관광 건설할 때 거기 가서 한번 250명, 한 400명 정도 모인 놓고서 사랑방 자재를 화장해서 내가 속았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 농협 강단에서 한번 자리를 서서 제 얘기를 가볍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내려와서 누구를 비방하고 또 아니면 누구를 선동하고자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또 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보상대책위를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단합된 모습, 제가 지나온 길을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강사로 돌아다니면 차트도 만들고 USB에 담아서 제가 띄워서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가까운 일들을 어느 날 이현우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도 저한테 얘기가 안 됐을 때 이현우입니다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현우 가덕교에 계시는 이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 계시는 분이 혹시 장로님이 아닐까 싶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현우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갑장에 57년 갑장 여기 지금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집 아파트 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해외를 연수를 가실 때 나가셨다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 뒤에 와서 앉았습니다만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기억하겠는데 집사람이 기억을 못하겠다.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배장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통화를 많이 하고 우리 통장님이랑 목사님도 네 분 정도 제가 통화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얼마나 답답하시는 이분들이 원하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서 경험담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주민들이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좀 드려보려고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머릿속에는 다 없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는 유건원의 집
땅이 몇 평이야, 번지가 어디야, 이걸 다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는 다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의원하고 조합장 하다 보니까 싹 다 자료부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무슨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와서 떠든다고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아가씨, 제 고향 후배들 아가씨한테 어느 날 내가 야, 우리 대책위원회 활동했던 그 자리가 혹시 있냐? 전혀 없대요. 그래서 야, 우리 저쪽 이사할 때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봐라. 내려갔더니 박스가 한 20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박스를 다 열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박스에가 그 자료가 들어있더라고요. 1, 2, 3, 4권 네 권으로 그 왔다가 온 문서만 접수된 문서로 있는데 내가 보낸 접수 그 오는 없어요. 뭐가 있는지.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보낸 것보다 답변서 받는 게 더 확실한 거겠죠?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뒤져보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우리 대장님한테 문서 제목만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책위원회가 공항이 들어온다고 아직 공식 발표는 여러분들 보상보고 되지 않으셨죠? 네. 안 되셨죠? 저희는 공항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10년, 이를테면 올해 3월 10년 전부터 계속 소문에 떴어요. 뭐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람도 들어온다는 지가 5년 전부터는 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애양회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냥 애양회, 대책위가 아니라 애양회를 준비해서 그 양반이 지금 아직도 사회 초대 애양회장님이 올해 92분 계셨는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청년회장으로 제가 뽑혔고 그래서 애양회라는 거를 저희들이 거의 10년을 구성을 해서 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여기 오늘 세 분의 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세 분들이 뜻이 다 제각기라고 한다고 보면 대책위는 있으나 말아라. 보상받는 건 개개인이 혼자 받는 수밖에 없다. 한마디 먼저 잡으라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건설 회사들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개인의 싸움은 절대로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양회가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공항이 발표가 되고 보상 공시가 딱 되면서 그때 인천이 아니죠. 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 내용이에요. 제 친 내용인데 내용이 위원장이 되셨고 제가 총회장이 그대로 지금 가져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 이게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공항 사람들이 들어서 보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적인 것들이 되겠네요. 앞뒤 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랑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공항 특별 조치, 신공항 특별위원회 법이 만들어졌어요. 위원회가 인천시 산하에 그 사람들은 보상만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만들어지는 단위 신공항 단위를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 안에. 그러니까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은 그 사람들은 매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땅이 수천 평 수만 평이고 어떤 분은 집 한 칸만 달랑 있고 어떤 분은 세입자만 달랑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20년 이상 전에 최고 많이 받은 분이 110억을 받았어요. 최고 못 받은 분이 3천만 원. 이렇게 빈부차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물론 저도 빈부 쪽에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쪽은 하루빨리라도 보상을 받자라는 쪽입니다. 근데 젊은 진보 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싼가 이러면서 무슨 보상을 받느냐 하고 이거 엇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3년이 제 내용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결국 내용이 나 더러워서 나 이거 안 하겠다. 청년들 의견대하라. 그리고 던지더라고요. 근데 겁이 덜 뻔했어요. 제가 청년회장이었지만 혼자 가져가기는 좀 벅찼어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시키면 내가 하겠지만 나 단독으로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 상대가 한 분이 이제 들어와서 공동위원장을 한 3년 같이 했어요. 3년 하다가 그분도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나머지는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보상이라는 것을 진행하려면 우선 여러분들 여기 3개 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나요? 3개 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3개의 사무실이 다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있으실까요? 예. 지금?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꾸리시면 사무실이 매일 문이 열려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30주간 직원이 있어야 된다. 집행부들은 힘이 들어도 매일 저녁에는 만나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또 어디에 설계가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두 번째로 사무실이 꾸려지면 흔히 바깥에서 얘기하는 복덕방, 보수 치고 술 먹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공동위원장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술을 한 번도 거기서 10년 동안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해산으로나 술을 먹었네요.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앉아서 화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신뢰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음과 신뢰를 서로가 집행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 대책위원회는 있어야만 단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드리고요. 사무실을 꾸릴 때 아직 여러분들은 돈을 거쳐 안 오셨죠? 돈,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안 만드셨죠? 만드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회원 가입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회원 가입제를 100%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땅 평수 가진 거를 저희들은 사전에 조사를 그 주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공항공사가 들어가고 보상공고 되는 시점에 사는 지역 주민은 무조건 다 주민입니다.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전 사람하고 이후 사람하고 딱 선을 그어서 작업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 공급줘가면서 1년이 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이쪽 보상이 먼저 각질 먼저 하면 연말적 보상과 나오다니까 왜 해야 되느냐? 먼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죽었다 깨도 그 공무원들의 머리는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 모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유건 후에 전달이 얼마고, 대지가 얼마고, 평수, 집이 뭐고, 전답에 뭐가 심어졌냐, 유실수가 뭐가 있느냐, 락까지 소, 돼지, 개, 닭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유엔에서는 그 자료를, 일부 위원회의 자료를 유골의 그 일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하고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되고 연결이 됐을 때에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보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보상 공모해서 이거는 당신의 땅 몇 평인지 이거 감정해보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돈 받아가실 겁니까? 감정평가 그 사람들이 내려서 한 평가를 가지고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그 돈 받아가지고 가서 땅 한 평 제대로 절대로 못 사십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는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단합된 심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단합된 심이라는 뭡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하나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집행부가 사무실이 있다고 하셨죠. 집행부가 꾸려졌다고 하셨죠. 집행부 안 속에서도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세 분을 분리를 시켜서 너는 논 전담, 이거를 전담을 맡아서 확인하고, 대지를 확인하고, 가구를 확인하고, 논밭에 심어진 이렇게 다 세분화를 시켜서 그 임원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 자료를 탁내는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사전조사 했잖아요. 배터리 수도시 많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제주도만 제가 안 가봤어요. 보상 업무를. 그리고 대한민국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한 달이면 집에서 보름도 앉았어요. 대책위원회 위원장 제가 공동위원장 벗고 저 혼자 단독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한 달도 앉았어요. 보름도 앉았어요. 한 달. 15년 나가 돌아다녔어요. 왜? 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보다 뭔가를 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거 자료만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못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앞도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전라도 용담댐 아시죠? 용담댐 건설하는 현장을 저희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경기도 파주 공원이 뭐지? 거기에 할 때 가서 자료를 좀 가서 보고 제가 돌아다니는 데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보니까 한 100군데는 적어도 100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다니는 중에 재미난 거가 있었던 거가 선구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우리 동네 선배 아직도 이름이 이수신 장군, 여기 한산도 이수신 장군입니다만 그분이 이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국화 꽃꽂이를 해서 묘목을 심었는데 국화 꽃이 폈어요. 보상가가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들어왔는데 보상가가 인상값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인상값보다. 근데 용담댐 얘기했어요. 용담댐을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용담댐 쪽에서 인사말을 가라고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죠.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싸움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어요. 저희들이 많이 해오면서 핵심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회원 가입이 돼줘야 된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일맥상통이 됩니다. 제각기 각자 싸움을 하면은 보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수 평풀이를 했어요. 제일 작은 사람이 100만 원, 많은 사람은 뭐 한 1000만 원까지.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몇백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천 원까지 해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600원인가 1000만 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모아진 돈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회장을 시작할 때 청년들이 한 40명이 다 서로 자기 지장을 찍었어요. 제가 회장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절대로 안 해. 도장 지장을 다 찍어라. 그리고선 2억을 돈을 농협하고 축협하고 수협하고 2억을 돈을 차입해 왔었어요. 빌려다가 돈이 없으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니까 그 보수들이 결국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제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회원제 가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지각이 돼요.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으시고 여름에 있던 한달 매일같이 회의를 하시고 임원회를 하시고 연결해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뭐냐라는 것을 압축해서 세계적인 요구사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왜? 이 땅에 있는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이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는 데하고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가덕도 공항이 들어오는 그 주민들은 그냥 쫓겨나는 주민들이잖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요구사항을 잘 만들어서 30년, 100년을 살아갈 요구사항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요구사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쫓겨나시는 여기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후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오늘 사실 배후도시 자료를 제가 하나도 가지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면 드릴게요. 공항 건설 당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만들어져서 그 협상단을 만들 때 지금 3개 단체잖아요. 저희 2개 단체였습니다. 삼목하고 신물이라는 2개 단체였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항상 우리 사무실에서 거의 일을 같이 공동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원들도 한 20명, 거기 20명 많잖아요. 3번에 나눠서 하루는 부회장단까지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이하 총무 회장과 임원진들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집약적으로 시작을 해서 회의를 거의 매일 저녁 모두 다시피 할 정도로 진행을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문서를 말로는 내놓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하나를 요구해서 문서가 내서 문서로 답을 받아야만 됩니다.
문서대로 문서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좀 한 말씀을 드리고요. 개개인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주민들의 공동으로 돌아가는 의견이냐라고 하면 그건 100% 받아들이셔야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 의견이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제가 무안광 그 대책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었어요. 지금 제가 하나씩 신고 왔어요. 그리고 여름 가옷을 입었었습니다. 무안광 그 대책위원회에 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친구들이 우리 대책위원회 7명이 다녀갔어요. 자담회를 보고 내려가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사랑방 자담회를 하려고 부탁을 드리니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방 자담회 하는 줄 알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입구에 유건호 선생 환영 이렇게 써붙였어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농협 4층 강당인데 유건호 선생 강연회.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당황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자고 내려간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활동할 때니까 뭐 질문 안 하면 그냥 머릿속에 탁탁탁 던질 정도였으니까 뭐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했냐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언제 훔쳐서 그걸 찍었는지 다 사진을 찍어서 차트를 내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트 제목만 보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 이제 공항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때 진행했어요. 한 400명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경상남도 동청동일 때 거기서 몇 분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또 오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더니 정부과 형사들이 와가지고 위회장 그만 다니십시오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대목은 리스트 1호로 올라 있었어요. 경찰서에. 근데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제가 인천광교회 장로 그때 당시 권사였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우리 집행부 안에 계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건설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죽어라 사나 좋든 싫든 반대 무조건 반대가 우선이에요.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건설업자들은 들어와서 집행부부터 싸줬죠. 감싸고 저녁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야간 봉투 갖고 있는 집행부들은 돈의 여유가 되면 그냥 꼼짝도 없이 뭐 제가 그냥 대목권 리스트 1호라고 중부경찰서에 딱 올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그게 사과 한 상자, 사과 한 줄알고 바꿨죠.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권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지금하고 15대가 넘겠죠. 아파트를 샀다는데 저도 그를 하룻밤 밤을 새우고 잠을 새웠다가 그 다음날 그를 돌려주면서 먹지 못하는 사과가 돼서 다 썩었더라. 이 사과도 가져와. 그 사과를 돌려줬더니 공항에 소문이 나기를 저 유건호 위원장한테는 돈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다. 바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솔솔찮게 수두시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처남한테 100만 원을 저를 줬어요. 이거 쓰라고. 그 돈마저도 공급에다 적어줬어요. 그 돈을 왜 줬느냐? 차라리 양동 장목반이 지금 동네가 굉장히 성에 잘 꾸려져 있었어요. 폐업하고 휴업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휴업보상 100원 받으면 폐업보상은 1000원을 받습니다. 폐업보상을 내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양계 혹시 가축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다행이에요. 거기는 그 가축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휴업보상으로 주겠다고 그거를 내놓은 거를 폐업으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받는 1000원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갖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죠. 100만 원. 근데 그 돈도 제가 공범회라는 거서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도 돈하고는 연결돼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 이때까지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조합장을 하고 있는 자리에도 있어 보니까 진급시켜달라고. 제가 13년 조합장 했거든요. 진급시켜달라고 붙어드리고 와요. 500만 원 들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영어시고 뭐야? 저는 몰라. 집사람이 선물이만 받아놔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장로일이라는 거에 예수일이라는 것을 더럽히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있다. 자신 있게 서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공항건설 하는 주민들은 이주를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주민들 3분의 1은 가이주를 시켰어요. 뭐 전세값을 주겠다, 어디 아파트를 뭐 얻어주겠다. 그리고 그때는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서 줘라 라고 얘기해서 가이주 단지를 3분의 1 되는 주민들을 우리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 지역이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200세대가 가이단지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다. 그거는 저희 공항이 만들어줍니다. 교회까지 싹 지어주고 전부 다 전기세까지 몽땅 다 그 사는 동안은 거기서 5년인가 6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학고방이잖아요. 그 투자처 같은 데서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이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이단지를 만들어줘서 이주시킨 건 처음이랍니다. 근데 의정부에 가니까 그 호텔 같은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경험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단지를 만들어 가는데도 집행부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만들어준다. 요구사항에 그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 좀 드려드리고요.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시겠습니다만 보상이라는 거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부라고 저희 상목이 13번에 나눠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100원을 받았으면 마지막 번에 한 사람은 1000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평수, 조그만 평수는 별게 아니지만 큰 평수는 엄청난 평수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저희들은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첫 단추를 그 보수 그 양반들이 하실 때 그 경험을 몰랐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가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정평가사들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평가사가 어디죠?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필수입니다. 세 번째까지 한국감정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신불도가 하나. 그래서 세대 감정 평가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인삼밭에 평가를 하러 왔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평가사가 하는 소리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지평들이 같이 쭉 내려갔죠. 왜냐면 홍삼이 빨간 산이고 하얀 산은 백산입니까?
홍삼이 뭡니까 여러분? 홍삼은 6년근을 홍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백삼은 4년 된 캔삼을 백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가라고 온 사람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젊은 친구가 몽둥이 들고서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거 야 홍삼 백삼도 모르는 놈이 간접 평가로 와? 그냥 부대사라 내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한국감정원이 들어오는 한은 우리는 평가 무조건 거부한다.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을 참 무지개 싸웠습니다. 그 뒷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겼어요. 막바지는 이겼습니다. 그 앞전의 얘기가 그 집행부 구성원이 잘 되는 얘기가 여기도 지금 3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면 안 돼요. 3개 단체가 똑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는 한국감정은 받고 왜? 압력을 계속 하니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를 한 6개월을 싸웠을 거예요. 저희들이. 오면 무조건 뿔붙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젊은 청년들 시켜서 두놈은 무조건 몽둥이 들고 왔을 때요. 잡아. 왜? 저희는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잘못되면 다 물어줄게. 그 짓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국 감정원을 뺀 다른 감정원이 들어오는 곳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다. 사설 일반 감정평가사들은 다 연계되어 있어요. 물론 한국 감정평가사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를 그 사람들 연필 하나에 돈이 수백억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한 저기에서 요 과일나무 하나에 이 칩 한 세, 이 칩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해서 요건 100만원. 그럼 100만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이게 잘 됐네. 1000만원. 그럼 1000만원입니다. 이게 평가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이 거의 다 이제 만들려 있어서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을 뺀 일반 감정평가사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면서 가격이 나눠졌어요. 100원짜리 감정원 거가 한 번에 뻥치고 1000원을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한계가 있답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하실 때 하십시오. 가게 마지막에 1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나와서 로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집행부한테. 그리고 나쁘게 얘기해서 부럽가들도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나? 그거 내가 정확히 해줄게. 어느 평가 썼어? 이런 부럽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집행부나 지역 주민들이 또 어떤 눈치셔서 싸움을 해야만이 된다. 저희들은 13번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막바지까지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제가 여보 나보다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식당을 할 때 그때는 젊은 게 많이 저 뒤에 앉은 제 양반이 시지도 않고 돈을 줬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10여 년이 넘도록 사실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쫙딱 떨어지고 나니까 씁쓸한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경험을 하고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보면 다 연세들이 저보다는 거의 다 그래도 비슷한 연령 아니면 위에 연령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은 여생 정말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아니면 자손들한테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게끔 해서 물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법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기
쉽진 않습니다만 제대로 법을 바꿨어요. 시구와 특별조치법을 지역 주민 100만 서민 운동을 해가지고 바꿔서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들 초빙에다가 그 축지법을 국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축지법을 바꾸게 됐어요. 한 문화 하나 놓아가지고 그 집대가 갔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는다. 교수들을 유명한 교수들을 모시다가 바다가 보상이 된다는 바다에 관련된 어업에 관련된 또 육지는 육지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다 놓고 교육을 필요하다.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경험담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 지식 가지는 건 없습니다. 경험담을 할 뿐입니다. 경험담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뭉치면 살고 해도 죽는다. 이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뭉치면 살고 흩어진 죽는다는 이건 누가 명령하느냐? 집행부가 하시는 겁니다. 집행부들이 흐트러지면 그거는 무조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변호사들이 저희 지역에 땅을 투기해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복방 아줌마들이 저 땅입니다. 그럼 야산을 가져서 그 땅인 줄 알고 그 보면 볼 줄 압니까? 야산을 보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은 아닌 땅이야. 자기 땅은 저 꼭대기 있어요. 그 소송 걸어서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군산 미사일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었어요. 상임위원장이죠. 인천에 문학사회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항에 들어오니까 대군산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건 영적 전 주민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대군산이 중심지입니다. 영종은. 근데 공동상임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그 싸움을 하는데 3명이 위원장이에요. 근데 거기도 한 사람이 자꾸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싸움을 해서 이겨서 저쪽 바다 끝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못하게 막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뭐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래 저 위원장한테 그래 제가 가는 곳마다 대부분이에요. 마이크 잡고 수없이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6월호가 떴다는 건 항상 뒤에 2-3명은 보이지 않게끔 10m 근거리에서 전국가에서 쫓아다닐 정도로. 그러나 저를 탈탈 쳐도 그 사람들의 약점은 잡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집행부고 그런 그 구성원 영적 전주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그래왔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험담 얘기는 공항에 가면 어디든지 제주도 가시면 그땡 내려오면 철책선이 저절로 막 뭉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인천공항도 그렇게 대한 철책선을 치겠다라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국방부 해결하는 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에 국방부가 있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시까지 쳐들어가가지고서 이거 만약에 해안 철책선 이대로 설치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는 여기서 사고를 낼 거니까 그 뒷책임을 당신들이 져.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물건을 갖다가 그 바닷가에 쫙 쌓아. 어느 날 저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서 밤에 나가서 저거 다 밀어 던져. 이렇게 묶은 부분이니까 바다 다 밀어. 이게 짱으로 먹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시켰는데 그 다음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시켰다는 거 벌써 다 알잖아요. 정부가 형사들이 미리 정부가 형사 미리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웃어 쳤죠. 그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 형사들한테 와서 그러대요.
여기 대책이 고발하겠다. 고발해라. 근데 전주민들 다 고발해야 된다. 누가 시킨지 모르니까, 누가 이걸 그랬는지 모르니까 CCTV가 사진이 있냐? 우리는 모른다. 그럼 전주민 분명히 주민이 한 번이 맞겠다. 다 고발해라. 그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국방부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펜스 치는 걸로. 그 철책이 아니고 펜스 치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펜스는 쳐 있습니다. 이제 내년 후년부터인가 그 펜스가 걷어내는 걸로 지금 이제 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싸움이 제가 자꾸 집행부 구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집행부가 강하게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집행부가 힘있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싸움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여기 오신 분, 저는 우리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한 200명 정도 오신다고 해서 각계 친애들 주민들이 오시겠구나. 지금 한 100여 분 오셨는데 뭐 많이 왔다 갔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이 다 핵심적인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 구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신뢰성, 뭐 각종 요구사항, 자료 이런 거는 앞으로 서로 주고받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요구사항들은 소득시 많습니다. 주고받은 문서가 약간 이렇게 묶어진 4번 정도니까 뭐 엄청 많죠. 근데 민원을 내실 때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문서로 주시고 문서로 받는다. 그리고 민원이라고 띄우기 시작을 하면 딱 봐서 이걸 한 군데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최고 꼭대기까지 이 어디까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까지도 보내왔어야지. 근데 결국은 다 그 어디로 보냐? 공항공사로 그 보상기획단으로 도로 그 단위로 이 최종적인 건 그 공항공사 보상팀들하고 싸워지는 일이 최종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얘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제가 아는 대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많이 하시죠. 질문을 받기 전에 바다 어천계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는 어천계라고 하는 거하고 이 육지하고 분리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운서동이라고 하는 전체를 묶은 운서동 통합 어천계에서 몽땅 묶어서 보상 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천계 관련 보상 업무는 제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일반 우리 육지의 업무만 다뤘기 때문에 어천계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지 관련해서 뭐 싸움을 했다든가 뭐 이럴 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다 하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면 제가 자료를 가서 보고서 회장님 통해서 제가 제목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제가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가덕도가 이렇게 큰 거량공사가 들어오고 투목공사가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 그 이번호 장로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많은 돈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제 가덕도 그 에어시티 농업인 생존권 대책위원장을 맡은 구종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국토부 관련해서 가덕도는 공사가 2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국토부 공사와 부산시 공사로 나뉘어지는 것은 다 우리 기정사에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안에 25일 날 기본 설계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간에 이제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 모든 보상에 대한 거는 부산시가 위탁을 받고 국토부하고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남은 경남도에서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육지 보상이 내년 초부터 뭐 연말에 뭐 사분정 고시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지금 육지 보상이 들어간다는 그 추진 계획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육지 보상은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의 손에 다 딸린 건 기정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공토법에 의해서 보면 사업 시행자가 한 사람, 그 다음에 시행청에 한 사람, 그 다음에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는 개인이 해야 되지만 이거는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단체 만약에 100명 같으면 51기분을 가진 이윤에 그 다음에 땅 횡수에 비해서 가방수 이상 되는 사람 요런 위탁을 받은 대책위가 부서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걸 아는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말은 감정평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세 분이 대표를 해가지고 감정을 할 것 같은데 그 외 감정평가사를 이런 보상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저희들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 로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 그러니까 대표, 저희 상목대책위원회 평가사를 한 사람 우리가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설 회사 측에서 한 사람, 그 저쪽 그 세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특별법을 해가지고 역시 특별법입니다. 예, 특별법으로 지금 이제 시행령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육지 부분이나 너무 많은 펜수가 들어가고 그 3, 400명 사람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육지 부분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주 핵심은 영종도도 그때 할 때도 어마어마한 선들이 많이 이래 매립이 되고 다 수용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특별법은 아니었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도 특별법이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 대해서 한 사람 더 감정평가사를 한다는 것은 의무선설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 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여기 지금 부산시가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것도 배우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가덕도 공항 건설을 인천공항건설보고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핵심 지금 거기 건설 공항 인천공항공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저희 교회 장로로 계시고 저하고 재무부에 같이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 돌아가는 얘기를 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직 그 기획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무조건 100% 적자 노선이니까. 근데 부산은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산이 이 배후도시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는 전체를 다 배후도시까지 만들어져야 그래도 이들끼리 생기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배후도시 쪽에 이쪽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를 저희 때는 그렇게 세 사람만 평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20년 전에 장모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자꾸만 공통도 바뀌잖아요. 바다 보상은 선착공 구보상인데 육지 보상은 선보상 구보상 이렇게 지금 바다 그렇지만 육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보상 구착공이잖아요. 먼저 보상을 받고 비켜줘야 공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종도도 특별법을 해서 그렇겠지만 일반 공토법은 시행청, 시행사, 그 다음에 주민
여기 원칙인데 책자로 나와 있는데 특별법을 했을 때에 우리는 행정은 부산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런 행정 쪽이다 말입니다. 그럼 주민은 우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펜을 본다면 2대1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나가니까 감정평가서를 2개 선정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20년 전과 지금 현재 후에 지금 경우를 봤을 때 많은 대한민국의 보상제에 많이 부수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에 의해 보면은 거의 1대1이지 국토부에서 평가사가 들어오고 부산시에서 들어가고 뭐 주민이 들어가고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국토부는 하나의 시행사일 뿐이지, 아니 발주처일 뿐이지 시행사가 들어오지 국토부가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에 저희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반드시 1대1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면이 있어요. 지금 3개 단체잖아요. 3개 단체에서 각각 만약에 선임을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3개 단체가 하나씩 선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한 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 평가사가 들어와야지 3개 평가사가 들어오면 3사람이 다른 각자가 되면 3사람이 이게 합작을 할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줘야 돼. 나는 100원짜리 주려고 하는데 이쪽 2사람은 정부에서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80원밖에 안 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단체가 3개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단체가 더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역 단체마다 다 각종 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국토부, 부산시, 주민 요 3개 단체가 법무부를 감정사를 낸다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나 해서 높아시면서 했던 말인데 장로님께서 국토부는 시행청이고 시행사가 부산시니까 부산시 한 사람, 주민 한 사람 1대1로 구청이 법상 맞다. 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저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예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